자, 이제 우리 몰롱도 들어갑니다. 자, 용액의 농도 파트로 들어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소금물의 농도 잘했다라는 일도 아니에요, 얘는. 자, 선생님이 돈이 없어서 앞머리를 집에서 잘랐더니 좀 많이 이상하네요. 자, 우리 첫 번째 용액의 농도에서 먼저 누굴 갈 거냐면, 자, 무슨 농도로 들어갑니까? 퍼센트 농도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뭐 옛날부터 너무 많이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퍼센트 농도를 배우기 전에 우리 무슨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냐면 용해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용해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누구를요? 설탕을 어디에다 녹이죠? 물에다 녹이죠. 그치? 그러면 무슨 물이 만들어지지? 설탕, 물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때 우리는 누구를요? 설탕을 녹아 들어가는 물질, 얘를 뭐라고 했었어? 중학교 때? 용질, 그치? 녹이는 물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용맥, 그치? 골고루 섞여있는 설탕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액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골고루 섞이는 현상 자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액.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나 내년 1학기,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단원에도 약간 나오는데 이 용액의 정의에 대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용액은 골고루 용질과 용매가 섞여 있으면 용액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용질이 고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공기 있죠? 이 공기도 누구에 해당해요? 용액에 해당합니다. 골고루 섞여 있으면 용액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용해 현상을 봤는데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말 그대로 무슨 농도?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용액의 기준을 몇 g으로 잡아요? 100g으로 잡죠. 그래서 용액 100g 수, 누구의 g수, 용질의 무슨 수, g수를 자, 100분율로 나타낸 거를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의 누구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누구의 질량분의 용액의 질량분의 용액의 질량분의 누구의 질량이에요? 용질의 질량이죠. 그렇지? 용질의 질량이고 곱하기 몇이 됩니까? 100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섞인 거죠. 그래서 결국 누구 수용액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100% 누구요? 농도는 무엇하다? 존재한다, 한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는 간단히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무슨 농도의 개념으로 들어갑니까? 몰농도의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자, 무슨 농도의 개념으로 들어가요? 몰농도. 자, 몰농도가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면 사실 몰이 무슨 수를 말하는 거예요? 입자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화학 현상이나 과학 다양한 현상 중에서는 무슨 수에 관련된 거? 입자수가 누구보다 질량보다 이 질량보다 더 많은 과학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누가요? 물이 누가 될 때? 얼음이 될 때. 물이 무엇이 될 때? 얼음이 될 때 온도를 무슨 점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어느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어느 점이 우리가 알기로는 몇 도시예요? 0도시예요. 자, 눈이 왔어. 눈이 녹으면 이제 물이 되고요. 걔가 다시 완전히 뭐 해버릴까봐 얘들아? 얼어버릴까봐 이게 우리한테는 걱정인데요. 그래서 우린 염화칼슘이라는 걸 뿌리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염화나트륨을 뿌린다로 대안을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염화나트륨을 이온화시키잖아요. 그럼 나트륨 이온과 무슨 이온으로 나눠져요? 염화이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가 1대1대1이잖아요. 얘 1몰 집어넣으면 얘도 몇 몰이죠? 1몰. 얘도 몇 몰이에요? 1몰.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잖아요. 결국 입자수가 총 몇 몰이 돼요? 얘가 2몰이 돼요. 근데 얘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염화나트륨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지만 얘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되게 도로의 온도를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요? CaCl2를 이온화시키잖아요. 그러면 Ca 몇 플러스? 2 플러스 몇 Cl 마이너스? 2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1몰이 이온화되면 얘가 몇 몰? 1몰. 얘는 몇 몰이 됩니까? 2몰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총 몇 몰이에요? 3몰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염화나트륨보다 염화칼슘을 쓰는 게
훨씬 더 어느 점을 많이 내릴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얘네들의 입자수가 영향이 큰 이유가 뭐냐면 물이 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물이죠. 물을 구성하는 물 분자가 이렇게 해서 몰려 있어요. H2가. 자, 근데 얘가 누구로 될 때? 얼음으로 무엇할 때? 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 물 분자 사이에 규칙적인 배열을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규칙적인 배열을 합니다. 사이에 무슨 공간이 생기죠?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런데 이 빈 공간 때문에 물이 얼음으로 얼 때 부피가 무엇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0도에서 물 분자가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저기 있는 이온의 입자가 여기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하는 걸 도와줘요? 방해해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0도에서 규칙적인 배열을 못해요. 그래서 0도보다 많이 낮아진 온도에서 무엇하게 됩니까? 그때는 얘네들이 방해를 하려고 해도 얘네들이 이제 규칙적인 배열로 굳어요, 안 굳어요? 굳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집어넣게 되면 어느 점이 더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는. 이걸 어느 점 내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누가 많을수록, 네, 입자수가 많을수록 방해를 많이 하는 거야, 적게 하는 거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입자수가 많이 들어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누구랑 연결되는 게 있어요? 뭘과 연결되는 게 있어? 기항이면 같은 질량을 집어넣더라도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이 뭐한 애들은 작은 애들은 입자수가 많이 형성돼 적게 형성돼? 자,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내가 똑같이 40g의 용지를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A라는 애는 화학식량이 몇이 되냐면 A라는 애는 화학식량이 20이야. B는 화학식량이 몇이야? 40이야. 그러면 40g 속에 몸무게 20g짜리가 몇 몰 들어가? 2몰 들어가죠. 맞지? 40g 속에 얘는 몇 몰 들어가? 1몰 들어가요. 똑같은 질량을 준비했는데 화학식량이 작은 얘는 입자수가 더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유리해, 불리해? 유리해. 그래서 과학에서는 누가 필요했다라는 거야? 입자수에 대한 농도가 필요했었다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무슨 농도라고 얘기해? 몰 농도라고 얘기를 해. 그걸 우리가 무슨 농도라고 얘기한다? 몰 농도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몰 농도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입자수에 대한 농도인데 우리가 실험할 때 사실 질량을 재는 건 다소 복잡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전자저울 같은 걸 쓰지만 예전에는 저울을 갖다 놓고 무엇하게 됩니까? 사실 이런 저울도 아니죠. 자, 무슨 저울이에요? 요렇게 해서 무엇입니까? 윗접시 저울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저울에 눈금을 맞출 때 뭐 약포지를 똑같이 올리고 여기다가는 누구를 올리는 거야? 무게추를 올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이제 물질을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질량을 재자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근데 스포이트 알죠? 걔로 2mm를 딱 취할 때 보세요. 공구 한번 펌핑하면 딱 2mm, 1mm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오지. 그것처럼 우리는 뭔가 누구예요 얘들아? 실험실에서는 부피로 측정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했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가지고 농도까지 환산하는 게 몰 농도인데요. 그래서 용의 몇 리터, 용의 몇 리터, 1리터 속 누구의 몰수, 용질의 누구요 얘들아? 양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몰 농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 뭐죠? 1리터가 몇 ml죠? 1000ml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ml로 주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리터를 ml로 바꿀 땐 1000을 곱하는 거고요. 알까 모르겠네요. 자, ml를 리터로 바꿀 땐 몇을 곱해야 되죠? 1000분의 1을 곱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설명하려니까 상당히 짜증이 났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공식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누구 농도란, 몰 농도란. 자, 우리가 영어의 대문자 M으로 누구도 씁니까? 약자도 쓰고 단위도 M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자, 누구의 부피, 용액의 누구, 부피 분의 이 안에 들어있는 누구의 양이 됩니까? 용질의 양이 되죠. 자, 용질의 양이 몰, 용액의 부피가 누가 됩니까? V가 됩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누구랑 연결되는 거야? 1단원이랑 연결되는 거야. 용질의 양 하면 무조건 떠올려줘야 되는 게 누굽니까? N은 누구 분의 누구죠? NW 분의 누가 됩니까? W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정확한 몰수가 나오죠. 그래서 저 공식을 계속 활용할 거라는 거. N은 MW분의 W. 이거는 이제 화학을 배우는 동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무엇합니까? 자, 용질의 양의 단위가 누구예요? 이 친구가 뭐를 쓰는 거죠? 얘가 리터를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누가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자, 몰농도인 대문자 M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씁니까? 몰, 퍼, 누구를 써요? 리터를 쓴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단위로 이런 걸 봤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공식은 뭐가 되는 거야? M은 V분의 N이 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저런 공식을 가르쳐주고 단 한 번도 그냥 M을 곱게 구해라가 없습니다. 누굴 구해라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N을 구해라의 문제가 많습니다. N은 무슨 부위가 됩니까? MV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N을 구하는 공식이 두 개가 등장한다는 거야. N은 MW분의 W, N은 MV. 자, 몰농도와 부피가 있을 때 몰수는 MV로 구하는 거고요. 질량과 화학식량이 있을 때 N은 MW분의 W로 구하는 건데 몰수를 구하라고 할 때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야. 선생님 몰농도가 없는데 어떻게 몰수를 구해요? 찾아보면 질량과 화학식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몰농도에 누가 있습니까? 특징이 있어요. 자, 이 몰농도의 자 특징,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얘는요, 내가 특정 몰농도를 만들어놔, 용액을. 가만히 냅둬도 몰농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에 따라 달라지냐? 실험실의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실험실의 온도가 높아지면 용액에 있어서 용액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러면서 용액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안 멀어져?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얘가 1몰 농도짜리야. 그래서 이 안에 용질이 몇 몰 들어있어? 1몰이 이렇게 들어있어. 이제 입자수는 안 변해.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용액에 누가 증가해?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야. 원래 부피보다 뭐해져요? 커져요. 그런데 질량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입자수가 모든 입자수가 그대로입니다. 거리만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액의 부피가 커지면 자연스레 몰농도는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퍼센트 농도는 누구의 영향을 안 받아?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누가 높아지게 되면 용액의 온도가 뭐해지게 되면 높아지게 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용액의 누구요? 부피가 무엇하게 됩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자, 몰농도가 무엇합니까? 감소하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갑니까? 이제 몰농도의 개념으로 갔어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여기서요 저거로 갈게요. 몰농도 한번 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몰농도 구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누구를 준비할 거냐면 수산화 나트륨을 몇 g을 준비한다? 4g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저 4g을 어디에다 집어넣어서 실험관에 집어넣어서 무엇하게 됩니까? 자, 물을 집어넣어서 총 몇 리터를 만든다 얘들아? 500ml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용액의 부피는 몇 ml야? 500ml, 0.5리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수산화나트륨의 누구를 알아두셔야 돼요? 화학식량을 알아둬야 돼요. 근데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쉬워요. MW가 몇이에요 얘들아? 40입니다. 자, 몸무게 40짜리가 몇 g 들어갔어요? 4g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는 용질의 몰수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거 맞죠? MW분의 누구요? W 공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용질의 질량이 몇 g? 4g. 화학식량이 40g 퍼 누가 됩니까? 몰이 되죠. 따라서 몇 몰이 됩니까? 0.1몰이 됩니다. 자, 맞죠? 자, 그런데 용액의 부피가 500ml, 즉 몇 리터가 됩니까? 0.5리터가 되죠. 그래서 용액의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얘가 2분의 1리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2분의 1리터죠. 자, 2분의 1리터 분의 얘가 10분의 1몰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약분하고 5가 되는 거 맞나요? 그치. 그래서 5분의 1몰 농도, 즉 0.2몰 농도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누굴 구할 수 있어요? 얘들아, 몰농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뭐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표준 용액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자, 무슨 용액 만들기? 표준 용액 만들기. 자,
자, 표준 용액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데, 자, 이 용액이 누군지는 내가 일단 알 거고요. 자, 무엇입니까? 몰롱도를 무엇하고 있는 용액, 알고 있는 용액, 요거를 우리가 표준 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가면 이제 뭐 교수님들이 좀 시험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야, 0.1몰롱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만들어놔, 황산 수용액 만들어놔, 뭐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면 황산을 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얘네들의 분자량으로 나눠서 우리가 질량을 정확히 측정해서 용액을 만들어 두면 말 그대로 스포이트로 부피만 취해서 무엇하면 됩니까? 실험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걸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표준 용액 만들 때 우리는 지금부터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요거야. 자, 면몰농도 0.1몰롱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몇 리터 만들기 1리터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몇 리터 만들기 1리터 만들기로 들어갈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0.1몰의 수산화 나트륨을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것 자체가 무슨 뜻이야? 수용액 1리터 자체에 수산화나트륨이 몇 몰 있다라는 뜻? 0.1몰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짓은 무엇이냐면 0.1몰에 누구요? 수산화나트륨 무엇합니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산화나트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수산화나트륨이 수용액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수산화나트륨은 하얀색 고체예요. 그래서 크기 자체는 굵은 소금? 근데 이제 크기는 뭐 사실 일정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그 비누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하얀색 비누를 잘라놓은 것 같은 이제 고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순수한 수산화나트륨은 우리가 이제 손으로 만들면 이제 비누 원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손에 묻으면 엄청 미끈덕거려요. 단백질을 강하게 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얀색 고체야. 근데 이거를 내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딱 뜨면 0.1몰이야? 아니잖아. 0.1몰의 수산화나트륨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누굴 측정하셔야 돼요? 네, 저울로. 그렇지. 질량을 무엇해야 돼요?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럼 먼저 0.1몰이 몇 g인지를 활용해야 되니까 어떤 공식을 먼저 쓰게 될까요? 질량을 잴 거죠. 질량하면 맨날 이 공식 떠올려야 돼. N은 MW분의 W. 그 중에서 누구 구하는 거야? W 구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 쓰는 거야? W는 누구 W? NMW의 공식 쓰는 거.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N이 몇 몰이에요? 0.1몰.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몇이었죠? 아까 우리 40이었죠. 그래서 40을 갖다 곱합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 몇 g이 돼요? 4g 되는 거 맞죠? 요거를 저울에 무엇합니까? 아니라 측정을 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비커를 준비해. 비커를 준비하고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는 거야? 네, 1번의 재료를 집어넣고 증류수를 집어넣어서 무엇합니까? 아니라 녹이게 됩니다. 자, 선생님 비커 얼마나 거 준비해요? 큰 거는 좋지 않아요. 나중에 저 비커 다 헹궈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 200ml 정도 되는 거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00ml래 봐야 그 우유 200ml짜리 한 팩 있죠? 그치? 그거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집어넣고 누구 집어넣는 거야? 증류수 집어넣는 거야. 1번 재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막대로 휘휘 젓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유리막대를 만약에 젓고 나서 실험 테이블 위에 놓잖아요. 그럼 이건 감점이에요. 나중에 그 유리막대도 헹궈서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실험 테이블 위에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1리터에 무슨 플라스크 준비하기? 부피 누구 준비합니까? 얘들아, 플라스크를 무엇해요?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1리터의 부피 플라스크 어떻게 생겼냐? 이거 실험 기자재 고르라는 문제 나오잖아요. 실제 둥근 바닥 플라스크 고르는 친구도 있어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안 세워져. 얘는 일반적으로 뭐야? 스탠드에 꽂아서 가열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둥글게 가다가 무엇해집니까? 납작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몇 리터라고 표시되어 있어? 1리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누구를 갖다 꽂는 거야? 빨대기를 갖다가 꽂는 거야. 이렇게 해서 빨대기를 갖다 꽂는 거야. 됐을까요? 근데 우리가 화학 실험실에서 쓰는 빨대기는 여기 주둥이가 한쪽 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어지간하면 실험 기자재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꽂고 누구를 갖다 놓는 거야? 2번을 갖다가 쭉 집어 넣으면 이렇게 해서 고피 플라스크의 벽을 타고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최대한 덜 튀겠죠. 그래서 여기 모였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누구의 식기병에 있는 누구요?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증류수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증류수를 집어넣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기 누구야? 비커를 먼저 헹궈서 집어넣는 거야. 근데 내가 저 비커 자체를 만약에 500ml짜리를 쓴다. 너무 커요. 그치? 1리터짜리 너무 커서 헹구다가 오차가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크지 않는 걸 써서 식기병으로 뭐 씻어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유리막대도 씻어서 집어넣어야 되고요. 당연히 깔때기도 씻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넣고요. 계속해서 증류수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눈금 직전에 한 3, 4mm 남겨놓고 대개는 2, 3mm 남겨놓고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눈금을 조금 남겨놓고는 누구를 씁니까 얘들아? 스포이트를 써요. 스포이트로 똑똑똑 한 방울씩 맞춰서 눈금선까지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식기병으로 그대로 집어넣잖아요. 거의 100% 1리터를 넘어요 안 넘어요? 넘습니다. 대학교 때 우리가 많이 하던 짓이 뭐야? 야, 근데 식기병으로 딱 1리터까지 이런 짓을, 무모한 짓을 미친 듯이 무조건 넘어요. 그러면 농도가 뭐해집니까? 원하는 농도보다 흐려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내신 문제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만약에 실험 기자재들을 덜 헹궜을 경우 어떻게 되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실험 기자재를 덜 헹구면 어떻게 돼? 용질 입자가 여기 묻어있어 안 묻어있어? 묻어있죠. 따라서 실제 이 용액의 농도는 0.1몰 농도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네 다 집어넣고 나서 뚜껑 닫아서 무엇합니까? 흔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두면 우리가 누구를 만들어 놓은 거야? 표준 용액을 만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봤어. 자, 여기까지 무난히 오죠. 그치? 물론 시험 문제는 무난하지 않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로 들어갈 거냐면 이제 이번 시험 범위는 이번 그 수능 프린트는 어떻게 나갈 거냐면 20에서 21년도까지만 나갈 거야. 왜냐하면 화학 반응식이랑 저거를 수능 문제 어려운 걸 허벌나게 연습해야 돼서 얘는 조금 쉬운 문제로 진입하고 21년도 끝에 있는 그 수능 문제가 그래프 형태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단원에서 포인트로 기억해야 될 공식이 뭐라고요? N은 뭐라고요? MW 분의 뭐라고? W. 그치?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N은 MV 이 공식을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이제 농도를 변경하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무엇합니까? 용액에서 농도에 누구 들어갑니까? 변화인데요. 자,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을 섞는 경우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모든 문제는 이제 이 한 가지 경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중간에 물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농도를 희석시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무엇 할 거냐면 0.1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몇 미리를 준비합니까 얘들아? 500ml를 준비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누구를 집어넣을 거야? 물을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몇 리터를 만들어? 1리터를 만들 겁니다. 됐을까요? 그랬을 때 이제 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완전 심플한 걸 보여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준비한 용액, 이 용액은 말 그대로 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00ml입니다. 됐을까요? 저 안에 이제 용질이 몇 몰 들어있느냐라는 거죠. 자, 저 안에 용질이 몇 몰 들어있느냐. 자, 여기서 몰 농도 주어졌고요. 누구 주어졌어요? 얘들아? 부피 주어졌어요. 그럼 M과 V를 알고 있으면 첫 번째 이 비커 안에 있는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엇합니까? MV의 곱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0.1 곱하기 0.5는 몇이 됩니까? 0.05몰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0.05몰에 해당하죠. 여기다 누구만 집어넣을 거예요, 얘들아? 물만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용액의 부피가 더 커졌어, 안 커졌어? 커졌어. 그치? 그 1리터가 됐어.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용질이 몇 몰이라고 얘들아? 0.05몰이야. 물만 집어넣었으니 여전히 용질은 몇 몰이 됩니까 얘들아? 0.05몰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여기 왼쪽은 몇 밀리였어요 얘들아? 500밀리였고요. 오른쪽은 몇 리터가 됩니까? 1리터가 됩니다. 용질의 몰수는 그대로인데요.
부피만 바뀌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부피가 몇 리터가 된다? 1리터가 된다. 자, 그러면 몰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대입을 하면 몰농도 M은 누가 됩니까? V분의 N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V가 몇 리터예요, 얘들아? 1리터죠. 그치? 1리터 분의 몇이 됩니까? 0.05몰이야. 따라서 0.05 무슨 농도야, 얘들아? 몰농도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여기서 저거를 공식화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봅시다. 요 용액 있죠? 요 용액 안에 있는 누구요? 몰수를 구해볼게요. 0.05몰인 거 우리 알고 있어요. 맞죠? 0.05몰인 거 알고 있는데 이때 몰농도는 0.05몰 농도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0.1몰 농도였던 게 왼쪽에 몇 몰 농도였던 게 0.1몰 농도였던 게 0.05몰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몰 농도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몰수 구하는 건 몰 농도 곱하기 부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대입이 어떻게 됩니까? 바뀐 몰 농도 0.05몰 농도 곱하기 부피 몇 리터? 1리터 해서 0.05몰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결국 몰수가 같다 안 같다? 같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식을 어떻게 취해줄 거냐? 자, 물만 넣기 때문에 결국 몰수가 같다라는 건데요. 몰농도가 두 번 등장합니다. 여기 있는 몰농도랑 여기 있는 몰농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부피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실험에 사용한 용액의 몰농도를 M1, V1. 얘를 M2 무슨 2 얘들아? V2. 근데 물만 넣기 때문에 결국 몰수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그럼 얘가 N1 누구야? N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양쪽 몰수가 똑같다. N1, N2 같다. 그치? 그럼 몰농도 어떻게 됩니까 얘가? 몰농도는 N 곱하기 누가 됩니까? V. 자, 그런데 M1 곱하기 누구예요? V1은 누가 돼요? M2 곱하기 누구랑 같아요? V2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주죠. M1 줘요, V1 줘요, V2는 뭐 문제 조건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M2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만 넣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V는 MV랑 같아요. M1 곱하기 V1, M2 곱하기 V2 맞는데요. 언제 그렇게 합니까? MV는 누구다? MV랑 같다. 물만 넣으면. 그치? 이렇게 해서 용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포인트 알아두고요. 바뀌기 전 용질의 몰수, 요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몰수를 활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 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을 무엇할 거야? 희석할 거야. 자, 그래서 무엇할 거냐면 두 번째 농도가 다른 두 용액 희석할 건데요. 첫 번째 여기가요 누구냐면 0.2 몰농도 A 수용액 몇 ml냐면 300ml야.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해서 0.3 몰농도 누구야? 200ml 수용액을 집어넣을 거야.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섞어요. 그러면 둘이 합쳐서 누가 됩니까? 500ml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둘이 합쳐서 500ml가 되죠. 자, 그런데 몰농도는 모르겠어요. 계산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 양쪽에 있는 몰수의 합이 여기 있는 몰수로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러면 여기서 몰수를 구해봅시다. 자, 여기 N1은 누가 됩니까? 자, 누구 곱하기 M1 곱하기 누구로 가요? V1으로 가고 얘가 누가 되는 거야? N2 여기 있는 몰수 M2 곱하기 누구로 갑니까? V2로 가요. 그리고 둘을 섞었으니까 여기는 N1 플러스 누구로 갑니까? N2로 가고 요거를 잠정적으로 N3 혼합한 용액의 몰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네요. 자, 그럼 볼게요. 누구로 갑니까? 0.2 몰농도 곱하기 0.3리터 0.3 몰농도 곱하기 0.2리터 가는 거 맞죠? 그럼 무엇이 돼요? 0.06몰 얘도 몇이 돼요? 0.06몰 이렇게 됩니다. 자, 둘을 섞어야 누가 됩니까? N3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N3가 되고요. 결국 여기서 형성된 물음표의 몰농도 얘가 누가 됩니까? M3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몰롱도는 누가 됩니까? 자, 누구요? V3 분의 누가 될까요? N3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N3는 두 개를 혼합한 거 맞죠? 0.125를 누구로 나눕니까? 전체 부피 0.5리터로 나눠요. 자, 계산하면 0.24 몰롱도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구요? M3가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그런데 이 몰롱도에다가 부피를 갖다 곱하면 반대로 0.11몰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자, N3를 여기다 대입했고 요거는 잠정적으로 0.24 곱하기 0.5리터라는 거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공식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누구요? N1 플러스 N2는 누구랑 같고 N3랑 같고 N1을 요렇게 구하고 M2를 요렇게 구하고 N3는 결국 누구요? M3에다가 누구 3를 곱하면 돼요? V3를 갖다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누구요? N1 플러스 N2는 N3랑 같고 그 다음에 N1을 구할 때 M1 곱하기 V1 플러스 M2 곱하기 누구로 갑니까? V2는 M3 곱하기 누구로 가죠? V3로 가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 주고 얘를 네가 찾고 그러면 M3만 구하면 되는 거 맞죠? 그렇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 두 개가 나왔죠. 이 공식 자체 잘 안 써요. 왜냐면 니네가 워낙 수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정리할 필요 없이 막 섞어서 막 금방 풉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관식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주관식에 가로 1, 2, 3을 달고 많이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농도의 무엇이에요? 변환이에요. 농도 누구요? 변화가 아니라 변환. 그래서 농도를 바꾸는 건데요. 누구요? 퍼센트 농도를 누구로 바꿉니까? 몰농도로 바꿉니다. 자,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꿀 때 퍼센트 농도의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해요? 용매가 정해진 거. 자, 우리 사실 무념무상으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강사가 원하는 포인트를 찍기가 쉽지 않죠. 퍼센트 농도의 포인트가 얘는 누구예요? 질량에 대한 농도예요. 맞지? 몰농도의 포인트 누구에 대한 농도입니까, 얘들아? 부피에 대한 농도예요. 그러니까는 질량을 누구로 바꿔야 돼요? 부피로 바꾼다라는 부담이 있죠. 그런데 질량과 부피가 동시에 등장하는 우리 개념이 하나 있죠. 누구죠? 뭐라고요? 잠시만요. 자, 질량을 부피로 바꾸거나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는 이런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이 질량과 부피가 동시에 하나의 공식 안에 표현되는 애가 있어요. 그 친구가 뭐냐면 이제 수련회 같은 기도를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자, 밀도죠. 생각나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 무엇합니까? 밀도는 누구분의 누구입니까? 네, 부피분의 누구예요? 얘들아? 질량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린 저기서 이제 파생되는 공식이 문제에서 부피를 질량으로 바꿀 수도 있고 질량을 부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질량을 구하시오. 밀도와 부피를 줬어. 그럼 누구 곱하기 누구야? 밀도 곱하기 누구야? 그치, 부피야. 그런데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요거 자리 바꾸면 되죠. 누구분의? 밀도분의 질량. 요거를 엄청 많이 쓸 거야. 자, 쓸 거고요. 자, 밀도가 일반적으로 누굽니까? 덴시티의 약자 누구 써요? 얘들아? D를 써요. 질량이 W죠. 부피가 V입니다. 그래서 D는 누굽니까? V분의 W. 이렇게 이제 뭐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제 영어가 좀 강렬하다 보니까 저런 거를 금방 또 단어들을 캐치해서 머릿속에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영어가 많이 짧다 보니까 영어 유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D는 V분의 W예요. 자, 그럼 이제 농도 변환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도 심플해. 어떻게 나오냐면 A% 수용액은 몇 몰 농도인가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 정의에 집착해야 돼. A% 수용액 무슨 뜻이에요? 용액 몇 그램 속에 100g 속에 용질이 몇 g이라는 얘기야, 얘들아? 그렇지. 그러면 누구의 질량을 바꿀 때 용액의 질량을 바꿀 때 밀도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몰롱도라는 건 용질의 몰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풀어가려면 누구를 알면 돼? 화학식량을 알면 몰수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제 정리해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용액의 질량을 누구로 바꿉니까? 네, 용액의 누구로 바꿉니까? 부피로 바꾸시면 돼요. 용질의 질량을 누구로 바꿉니까? 용질의 누구요? 양, 그치? 몰수로 바꾸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요. 저거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식을 쓰시오가 아닌 이때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럼 용액의 질량을 용액의 부피로 바꿀 때 필요한 조건은 누굽니까 얘들아? 네, 여기서 필요한 조건은 밀도죠. 그치? 그럼 여기서 필요한 조건은 누가 됩니까? 화학식량 또는 몰질량이 필요한 거 맞아요, 틀려요? 몰질량이 필요하다. 요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밀도가 어떻게 문제에서 주어졌냐? 이렇게 주어졌어. Dg per ml로 주어진 거야. 문자로 줘. 화학식량이 뭘로 주어졌냐? X로 줬어. 자, 그러면 X로 줬을 때 무엇하게 됩니까? 얘네들을 풀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용액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 누구분의 누구죠? 밀도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Dg per 누구예요? 밀리리터 분의 용액의 질량은 100g으로 잡았잖아요. 저기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g이 붙죠. 자, 그러면 문제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밀리리터예요, 리터예요? 리터예요. 따라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꿀 때 몇 분의 몇이 됩니까? 1000분의 1이 됩니다. 사실은 리터를 밀리리터로, 밀리리터를 리터로 못 바꿔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저런 것들을 막 무엇하다 보면 공식을 정리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저 단위 환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무엇하게 되면 약분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됩니까? 네, 10D분의 몇 1리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용질의 양. 자, 누굽니까 얘들아? 우리 화학식량분의 누가 됩니까? 주어진 Ag. Ag을 화학식량 누굽니까? Xg per 누구요? 몰로 나누는 거죠. 그치? 그러면 그냥 얘는 누가 되는 거야? 네, X분의 A 몰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몰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분의 누구로 가요? 몰수. 이렇게 되죠. 혹시 판서 잘릴까요? 이쪽에? 안 잘리나? 그럼 이제 몰농도 구할 때 결국 몰농도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네, 10D분의 몇 1분의 X분의 누가 돼요? A가 돼요. 그러면 번분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곱해서 분모, 곱해서 분자. 이게 고2인데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높아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됩니까? X분의 10AD 누가 됩니까? 몰농도 됩니다. 이거 단위환산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뭐만 했어요? 형식적인 것만 했어요. 뭐? 이 형식적인 것만 한 거예요. 이제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주지만 20년도, 21년도 문제는 개념 연습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죠?